어벤져스 엔드게임 재밌게 보셨나요?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마블을 알지 못하는 마알모니,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고 난 후 이해를 못했을 때 보는 영상.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역대 최단 기간인 11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네요. 인기 정말 개많네요. 하지만 그 중에는 사람들이 다들 보니까 봐야 할 것 같아서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3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고 앉아서 보고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는 장면이 너무 많겠죠. 그래서 오늘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MCU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분, 엔드게임을 마블 영화 중 처음 본 사람들이 생기는 궁금증을 빠르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 영상은 엔드게임의 스포일러를 가득 포함하고 있습니다. 엔드게임을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이야기는 이해하기 쉽게 시간순으로 풀어드립죠. 시작부터 지구에서 잘 살던 아이언맨이 우주선에서 표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제 외적이 같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건 전작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보셔야 아시는 건데요. 인피니티 워 마지막 클라이막스 전투는 타노스의 고향 타이탄 행성에서 타노스 대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닥터 스트레인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스타로드 피터 퀼, 네뷸라 등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그러다 타노스에게 패하고 타노스가 지구로 건너가 핑거스냅, 즉 손가락 튕기기로 인류의 반을 제로 만들어버렸죠. 그때 타이탄에서 타노스와 싸우던 슈퍼히어로들은 아이언맨과 네뷸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가 돼버렸습니다. 결국 타이탄에 남은 아이언맨과 네뷸라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금발에 번쩍이는 여자가 나오죠. 그 여성이 마블에서 가장 센 여성 히어로 캡틴 마블입니다. 원더우먼 격인데 능력이 짱 세요. 공기도 없는 우주를 막 번쩍이면서 날아다니죠. 추측으로는 구조 신호를 발견한 캡틴 마블이 아이언맨 우주선을 발견한 것 같네요. 그렇게 힘들게 지구로 돌아온 토니 스타크는 어벤져스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휠체어를 타고 캡틴 아메리카와 말싸움을 벌이죠. 이것보다 전작에서 쌓인 원한 때문인데요. 케바, 스티브 로저스는 자신의 친구 윈터 솔저, 버키 반스가 토니 스타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절친 버키를 돕기 위해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러다 캡틴 아메리카 3편 11화에서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로 다이다이를 붙죠. 그 외에도 아이언맨은 10년 동안 미리 타노스의 침공을 대비해야 한다고 수트를 열심히 만들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벤져스 2편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수트가 갑자기 나쁜 놈 울트론으로 변하면서 삐걱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케바는 스타크가 이런 준비를 하는 걸 반대하고 슈퍼히어로들이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도 반대하죠. 우리 힘으로 자유롭게 정의를 위해서 싸우자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11화에서 얘들은 두 편으로 나누어서 싸우다 케바 편들은 그냥 잠적해버립니다. 인피니티 워 때는 그래서 케바 편은 지구에서, 아이언맨 편은 타이탄 행성에서 싸우죠. 그러다 처음 만난 거라 아직 앙금이 안 풀려서 싸우는 겁니다. 5년이 지난 후에 앤트맨, 스칸냉이 갑자기 벤에서 튀어나온 것도 궁금하시죠? 이건 앤트맨 2편, 앤트맨과 와스프를 보신 분들 많으시는 건데 이 영화 쿠키 영상에 원조 앤트맨 헨크 핀 박사, 원조 와스프 제니 반다인, 까로프 반다인이 스카땡을 양자 영역으로 보냈습니다. 엔드게임에도 나오는 그 갈색 펜을 이용해서요. 무사히 양자 영역을 왔다 갔다 하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스칸냉이 양자 영역으로 들어간 순간 재석계도 타노스가 핑거스냅을 해서 밖에서 기다리던 3명이 다제가 돼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스칸냉은 양자 영역 안에 머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엔드게임에서 생쥐가 우연히 벤 안의 버튼을 눌러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정말 천만분의 1 우연입니다. 그래서 헨크 핀 박사가 없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은 비밀자, 즉 사람을 줄여주는 입자도 몇 개 안 남아있던 겁니다. 헨크 핀 박사만 만들 수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케바가 1970년으로 가서 피밀자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도
그 당시 행콕팀 박사가 개발한 걸 땡겨온 거죠. 블랙 위도우 나타샤 로마노프와 호크아이 클린트 바트는 연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애틋한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들은 사실 어벤져스 1편에선 거의 연인처럼 표현됐습니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호크아이의 가족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계속 연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블랙 위도우 솔로 무비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들은 이전에도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 가족 같은 끈끈한 정이 생겼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겠죠. 참, 그리고 시작 때 호크아이 가족들이 사라진 건 인피니티 워의 타노스 핑거스네 때문인 거다 아시죠? 호크아이가 일본에서 사람들 죽이고 산 것도 가족들이 사라져 빡쳐서 그런 겁니다. 또 블랙 위도우가 죽었는데 헐크는 또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헐크가 블랙 위도우 나타샤 로마노프와 썸을 타던 관계였습니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서로 썸을 타다 헐크 브루스 배너 박사가 사귀다 내가 폭주해서 너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하냐는 투로 얘기하고 도망가 봅니다. 그리고 인피니티 워에서 다시 만났는데 그때는 뭐 썸이고 뭐고 조용히 마무리됐습니다. 케바와 토니 그리고 앤트맨이 처음 과거로 간 곳은 어벤져스 1편의 마지막 뉴욕 전투 때입니다. 케바가 엘리베이터에서 옆에 사람에게 귀속말로 히드라 만세라고 외치는 부분에서 왜 관객들이 빵 터지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케바 2편 윈터솔저를 봐야 아는 부분입니다. 윈터솔저에서 착한 놈들 모임인 쉴드를 나쁜 놈들 모임인 히드라가 모두 장악합니다. 쉴드는 어벤져스를 만든 조직인데요. 거의 케바와 블랙 위도우만 남고 다 나쁜 히드라가 되죠. 그 과정에서 럼노우라고 불리는 쉴드의 탈을 쓰고 있는 나쁜 히드라 사람과 케바가 엘리베이터에서 격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케바를 포위하고 럼노우가 공격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엔드게임에서는 케바가 위트를 발휘해서 나도 히드라야, 너희랑 같은 편이야 라는 말을 한 거죠. 럼노우도 아, 쟤도 히드라구나 하면서 스톤을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케바와 아이언맨이 1970년대로 넘어가는데요. 토니가 만난 사람은 토니의 아빠 하워드 스타크입니다. 토니가 태어나기 한 달 전 상황이죠. 똑똑하지만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아빠에 대한 애증이 있었던 토니가 그 애증을 모두 풀어버리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바는 행크핌 입자를 훔치다 들어간 방에서 패기 카터 국장을 보죠. 케바 1편 퍼스트 어벤져 때부터 나온 케바 스티브 로저스의 연인입니다. 아이언맨이 지금 AI는 프라이데이를 쓰지만 에이지 오브 울트론 전에는 자비스를 썼습니다. 자비스가 울트론에서 비전으로 변하는 바람에 프라이데이로 바뀌었지만요. 하워드 스타크가 부르는 자비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실제 예전 자비스 폴 베타니의 목소리와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위투죠. 토르와 너구리 로켓이 간 곳은 토르2 다크월드 때입니다. 거기서 빨간색 스톤을 가지고 있는 토르의 연인 제인 포스터, 즉 나탈리 포트먼을 구하다 토르 엄마 프리가가 죽습니다. 나타샤와 클린트가 소울스톤을 찾기 위해 간 보르미르는 특별히 시간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소울스톤은 인피니티 워 때까지 계속 보르미르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워머신 제임스 로드와 네뷸라가 간 곳에 그냥 같이 가서 우주선 타고 넘어간 거죠. 이 보르미르는 인피니티 워 때 타노스가 소울스톤을 얻기 위해 딸 가모라를 던져버린 곳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모라와 나타샤는 아이언맨 핑거스냅에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엔드게임 끝에 스타로드가 몰래 가모라를 찾는 모습이 살짝 비치는데 그건 2014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온 가모라를 찾는 겁니다. 아이언맨 핑거스냅으로 다 죽긴 했지만 가모라는 좀 이례적인 경우라 살아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한 거죠. 뉴 아스가르드에서 처음 헐크와 만나고 마지막 전투에서도 나르는 말 타고 돌아다니고 끝날 때 토르에게 왕위를 물려받는 여자는 토르 3편 라그나로크에 나온 토르의 조력자 발키리입니다. 싸움장입니다. 라그나로크에서 큰 역할을 한 캐릭터입니다. 만약 여성 히어로의 어벤져스 격인 에이포스가 제작된다면 포함되겠죠. 아이언맨이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에게 정말 애틋하죠. 저 자식 다 남겨두고
시간 여행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 중 하나도 피터 파커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개발 3편 11호에서 직접 스파이더맨을 발탁했기 때문이죠.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도 많이 출연했습니다. 마지막 전투 중에 스칼렛 위치 완다, 막시모프가 갑자기 승질을 내면서 등장해서 타노스와 싸우죠. 빡쳐서 빨간 거 막 쏴댑니다. 11호 때 썸타다 인피니티 워 때 비전이랑 완전 연인이 됐는데 타노스가 비전 머리에 박혀있는 마인드 스톤 떼내기 위해 비전을 죽였습니다. 완다 앞에서요. 그래서 타노스를 보고 빡친 거죠. 비전은 핑거 스냅으로 죽은 게 아니라 그 전에 타노스가 스톤 떼내면서 죽였고, 사람도 아니라서 아이언맨 핑거 스냅으로도 되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초록 여자 가모라가 피터 퀼 싸대기를 때리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2014년 당시 가모라는 피터 퀼과 아직 연인이 아니었고 전투력이 넘치던 여성이었습니다. 찌질한 남자가 집적되니 싸대기를 날린 건데 피터 퀼은 미래의 가모라를 생각하고 다가갔다. 봉변을 당하죠. 케바가 어벤져스 어셈블을 외치기 전에 흑인이 검은 타이즈를 입고 등장하는데요. 그 친구가 블랙팬서입니다. 와칸다 왕국의 왕인데 마블 최초의 흑인 히어로입니다. 싸움 잘 합니다. 케바가 외치는 어벤져스 어셈블은 어벤져스 만화의 제목입니다. 어벤져스 출동 같은 의미로 팬들에게는 의미가 있죠.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대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시도하다 말았죠. 케바가 토르망치 뮬리르를 가지고 싸우는데 원래 뮬리르는 마음이 순수하고 정의로운 사람만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벤져스 2편에서 재미삼아 멤버들이 들기 시도를 하는데 아이언맨은 실패했는데 케바가 살짝 들어서 토르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엔드게임에서 완벽하게 들은 거죠. 이 이유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한데 2편 때는 토니 부모님 죽인 범인을 알면서도 숨겨서 맴이 순수하지 않은 상태였고, 엔드게임에서는 다 풀어버려서 맴이 순수해졌다는 게 정설입니다. 아이언맨 장례식 때 토니 스타크가 심장이 있다는 증거라는 아크리액터를 무리에 띄우는데요. 아이언맨 가슴에 끼우는 건데 아이언맨 1편에 나온 아크리액터입니다. 1편에서 신형 아크리액터를 개발하고 구형 아크리액터를 빼서 페퍼포츠에게 줬는데 페퍼가 그렇게 새겨서 토니에게 선물했죠. 3편 이후에는 몸을 다 고쳐서 몸에 붙어있는 아크리액터는 필요 없게 됐습니다. 3천만큼 사랑해가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많이 사랑한다는 말이죠. 실제 로다주 딸이 로다주에게 해준 말이랍니다.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바로 답글 달아드릴게요.